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여기는 어딘가. 장윤선 기자 도대체 오늘은 또 어디로 갔나? 여기 필경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가 아닌데 어딘가 궁금하시죠?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명수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도중에 제가 잠깐 스튜디오 왔다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다. 예,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장윤선 기자가 직접 국회로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국회 국방위 기동민 의원실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잠깐이라도 만나 뵙고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직접 여쭙고 스튜디오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점심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는 못 마시고 식사만 하시고 오신 겁니까? 네, 얼른 후딱딱 먹고 왔습니다. 뭐 드셨습니까? 네, 메뉴 이런 거 중요합니다. 예. 원래 국방위원들 같이 먹어야 되는데 네.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끝나고 네. 개수조정 소위원들하고 네. 먹고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 오전 질의 내용이 쭉 기사로 살짝씩 보도는 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질의 상태는 좀 어떠셨습니까? 오전 질의 끝낸 소감 어떠세요? 원래 합참의장 혹은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군령 또 군정권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영역에서 하고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상례였어요. 네네. 그만큼 이제 군 지휘 통솔에 대한 그렇죠. 뭔가 암묵적인 이렇게 합의 예. 또 배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인데 예. 근데 어제 오후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3건 정도가 터졌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녀 학폭 문제하고 그리고 또 근무 기간 동안에 주식 거래를 한 50여 차례 좀 했다고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적절치 못한 골프장 출입 논란 것까지 좀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전 내내 정책 검증, 9.19 남북 군사 합의 문제라든지 협력정지 문제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든지 이런 정책 검증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도덕성 검증 하다가 지금 오전 질의가 다 끝났는데 명쾌하게 답변들을 내놓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얼마 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주식 거래하다가 걸렸죠. 물론 위탁거래였다고 하고 그 시간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과 주식 거래 좀 낯설잖아요. 많이 이상합니다. 개인의 그 사정들은 있을 텐데 좀 많이 낯설고 그리고 또 합참의장 후보자의 주식 거래 그것도 국방부 이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이 물론 작전을 직접 지휘하고 통솔하는 과정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2년 동안 한 50여 차례 가깝게 주식거래를 직접 진행을 하고 그것도 또 미사일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이런 상황에서도 하고 주식거래를 하고 그리고 또 해군 작전사령관으로 있을 때도 주식거래를 하고 이런 게 도저히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심지어는 ICBM을 쏘았을 때 그때도 군 골프장에서 오후에 골프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런 상황 정도가 되면 군은 이제 골프가 이제 전투 체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군과 직결되는 문제, ICBM 같은 경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는 당연히 군인들끼리는 합의해서 취소하는 게 그냥 상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한 거냐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자료들도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과연 군령을 통괄하고 있는 군을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명분과 또 도덕성들을 갖추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몇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의원님 섭외한 가장 큰 이유는 11년 전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동민 의원실에서 이걸 처음 폭로를 한 건데요. 2012년 그 김명수 후보자의 딸이 중학생이던 시절에 집단 폭행에 가담을 한 사실이 좀 확인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써 4번째 학폭 논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하고, 더 심각한 것은 학교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집단 폭행
이 벌어졌는데 1호 처분 받았어요. 네. 서면 사과. 네, 그렇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폭 자체도 대단히 큰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학폭의 과정에서 또 다른 이 권력적 배경이 작용한 거냐.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던 거냐. 네. 아니면 조작하려고 했던 거냐. 또 다른 무슨 뭐 이게 알려지지 말아야 될 이런 것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자식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참 이렇게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 마음대로 안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자체로 끝나는 문제였다면 또 일정한 수준에서 뭐 본인의 문제가 좀 유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달리 좀 고민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되게 며칠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이 제보가 온 건 언제쯤인가요?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제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아직도 이게 상처... 피해자로부터 제보가 온 건 아니고요. 네. 다른 분을 통해서 아주 어렵게 몇 단계 과정을 통해서 저한테 들어옵니다. 제보가 온 거구나. 네. 저는 그 제보하신 분의 신분도 모릅니다. 그만큼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본인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좀 꺼려하는 이런 그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사람들. 제보를 주신 건데 그래서 이게 몇 단계를 거쳐서 저한테 들어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그렇죠. 됐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교육청에 이렇게 집어넣어놨는데 그게 사실관계를 하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걸렸어요. 부산교육청 확인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통보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실에서 그러네. 이런 일들이 교육청으로 있었고 확인한 교육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뭐 인사 이 청문 준비단에 이게 통보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통보가 되었을 거를 짐작을 하는데 오늘 한 얘기는 시종일관 잘 모르는 사안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식 일인데 잘 그 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었고, 예. 가족들 역시, 그리고 본인 역시 사과하고, 서면 사과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종결된 사건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출석 통보서라든지, 일체의 어떤 행정적인 서류를 받질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법상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법률상. 법률상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었을 경우 이제 그렇죠. 재심을 해서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상 보장되어 있는 거고 절차를 밟은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아예 처음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이렇게 맞지 않다. 태도가 그래서 이상하네요.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경미한 그 1호 처분이었다 하더라도 구호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면 사고에서 이제 결국은 퇴학시켜버리고 전학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는 건데 제보자의 말씀에 의하면 가해 학생 부모들이 300만 원씩을 걷어서 1,800만 원을 만들어서 뭐 피해자 측에 전달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건 당시에. 그래서 그게 제가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좀 일반적인 겁니까? 학폭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님들께 좀 여쭤봤어요.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가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합의금 같은 건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처벌 수위가 확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근데 이제 학폭 문제를 합의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일반적인 상황들은 아니다. 근데 가끔 그런 일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진행이 되어지면 또 아니면 그 가해자 중에 또 어떤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있으면 확 떨어지기도 하다. 근데 말씀 처음에 주셨듯이 6명이 화장실에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폭도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사무처분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교내 자원봉사 4시간 그거 받았다는 거고, 나머지 5명은 전부 다 그냥 서면으로 사과하고 끝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학교의 위치가 해작사 그 주변에 있는 학교였고 거기에 이제 해군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군인의 가족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그러니까 부대 인근에 있는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지위가 영향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심하고 하는데요 추론해 보는 건데요. 그렇게 중한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6명이 받은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미약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후보자를 통해서 혹시 이 가해자 혹은 또 피해자 가족들 중에 군인 가족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딸을 통해서 확인해봤는데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군인 가족들은 아닌 걸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 그것도 확인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예. 그분들 입을 통해서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300만 원 1인당 300만 원씩 1,800만 원을 모아서 합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건이 11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기억해서 그때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혹시 그때 함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아니면 그런 본인의 위치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진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번연히 있는데 예. 본인 가족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근데 여당의 태도도 뭐 잠수함탄을 하고 딸의 학폭을 몰랐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은 이제 국민들 보고 있으니까 역성된 일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뒤에 돌아서서는 네. 그게 도대체 해명이 되는 거냐. 예. 뭐 그러고들 계시죠,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럼 지금 그분들도 여당 의원들 연이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 여야 구분 없이 모두 이 후보자의 이 딸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학폭 문제, 예. 근무 시간에 주식 주식하는 투자하는 거, 문제, 또 골프장. 골프장 원칙 없이 출입하는 문제, 예. 이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네. 오전에 본인의 해명과 성명이 전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네. 이건 여당은 완전 동의. 야당은 완전 동의. 네. 여당은 겉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런 후보자가 과연 권력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전쟁 나게 생겼는데 ICBM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작전 지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민들 그럴 것 같아요. 예. 당신들한테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느냐. 네. 당신들 그 시간에 당신들 재산 지키느라고 좀 이렇게 골몰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 네. 과연 국방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도덕적 자격과 명분을 갖춘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저는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벌써 4번째 그렇습니다. 예, 학폭 사건이 터지고 있는 건데 네. 뭐 부분적으로는 그만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지금 이동관 하고 위원장하고 있죠. 예, 지금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과정들을 보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 국민들 판단 속에서는 저는 이미 마음이 끝난 것 같아요.